안녕하십니까. 강박증 연구가 김선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카페시기로 있는 다음카페 강박증 학술회에서 지난 20년간 쏟아진 수많은 질문들 중 좋은 질문들을 엄선해서 강박증 치료에 도움드리고자 설명을 하는 Q&A 시리즈 첫 편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과거부터 답변을 다 한 것이지만 새롭게 수정 보충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해 장황한 이론적 설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모두 설명하기는 분량상 불가능하므로 그런 경우는 간략히 설명을 합니다. 질문은 강박증 학술회 운영자이신 고정 게스트 유션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자, 유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질문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피해보기 싫은 심리와 중독의 관계. 강박증은 내가 몹시 피해보기 싫은 것을 막고 그 안정감에 중독된 것이라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환자도 원래는 피해보기 싫은 심리와 순간포착 심리가 모두 일반인 수준인 상태에서 강박 행위를 반복하다 보니 지금처럼 강해진 것인지 아니면 둘 중 어느 하나가 강하게 작용해서 나머지 하나에게 영향을 미친 것인지 아님 전부 가능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강박증이 아니더라도 강박 환자 수준의 피해보기 싫은 심리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물론 일반인과는 다르겠지만 강박증이 아닌 중독도 존재하기에 질문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답변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1. 사람은 누구나 다 아기가 웃는 순간, 버스가 도착하는 순간 등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어떤 순간을 느끼려고 합니다. 어떤 순간을 느끼려고 하는 것은 약하게 느끼려고 할 수도 있고 강하게 느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약하게 느끼려고 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이고, 즉 정상적인 경우고, 강하게 느끼려고 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경리가 똑같은 계좌로 돈 1,000원을 어떤 사람에게 보낼 때 그 계좌번호에 대해서 계좌번호가 잘 적힌 순간이 안전한 순간인데 그 계좌번호가 잘 적힌 순간을 약하게 느끼려고 합니다. 금액도 크지도 않고 피해도 크지도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약하게 느끼려고 하죠. 그러나 똑같은 계좌에 대해서 현금을 만약에 돈을 100억을 보낸다고 한다면 한두 번 확인을 하지 않죠. 대부분은 몇 번을 확인하죠. 일시적이지만 이런 경우는 그 피해도 매우 커지기 때문에 일시적이지만 계좌번호가 정확히 적힌 순간을 이제 강하게 느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좌번호가 적힌 순간이 안전한 순간인데 일시적으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계좌번호가 일시적으로 안전한 순간을 강하게 느끼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계기로 그 안전한 순간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느끼려고 한다면 이제 중독이 되고 이제 또 강박증이 생길 수가 있죠. 제가 1997년도 제 이론에서 이렇게 사람이 어떤 순간을 느끼려고 한 심리를 순간포착 심리라고 명명했습니다. 순간포착 심리가 작용한다는 표현과 어떤 순간을 느끼려고 한다는 표현은 같은 뜻입니다. 물론 순간포착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다, 또는 순간포착 심리가 약하게 작용한다, 또 이런 말이나 어떤 순간을 강하게 느끼려고 한다, 어떤 순간을 약하게 느끼려고 한다. 자, 이것은 이제 순간포착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다, 또는 어떤 순간을 강하게 느끼려고 한다.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보통 제 이론에서는 어떤 순간을 강하게 느끼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박증 환자의 경우는 순간포착 심리가 예외 없이 자신이 안전한 순간에 작용합니다. 즉 환자의 경우는 어떤 순간을 강하게 느끼려고 할 때 자신이 안전한 순간을 강하게 느끼려고 하는 겁니다. 타인 걱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즉 환자는 오직 자신의 안전한 순간을 강하게 느끼려고 합니다. 인지행동 이론에서 말하는 강박증 환자의 인지적 오류라고 하는 과도한 책임감, 즉 남을 걱정하는 겁니다. 내용상 보면 과도한 책임감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환자는 모두 자격자라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물론 환자가 증상이 아닌 경우는
즉 강박증 환자도 증상을 제외하면 일반인과 똑같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서는 뭐 과도한 책임감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표현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자기가 응원하는 축구팀이 졌을 때 내가 응원을 열심히 안 해서 진 것 같기도 하고 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적어도 강박증 환자가 자신의 증상에 관한 경우에서는 과도한 책임감, 남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 걱정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내가 친구에게 뭐 수학 문제를 가르쳐 줬는데 혹시 잘못 가르쳐 준 게 아닐까라는 걱정을 해서 계속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생각에 계속 시달린다 칩시다. 그럼 친구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즉 친구에게 잘못 가르쳐줘서 친구가 시험을 잘못 쳤을 때 뭐 자기가 당하는 비난 같은 뭐 명예피해라든지 또는 뭐 극단적으로 두들겨 맞았다. 그러면 다치는 상해피해라든지 뭐 그런 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은 이제 과도한 책임감 블로그나 이런 것을 제 블로그나 카페를 참고하시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 볼 때 안전한 순간을 강하게 느끼려고 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질문에 관한 답으로는 우선 가치관 중독 기질입니다. 자, 괄호 1번 우선 피해를 매우 보기 싫어하는 가치관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명예의 피해를 매우 보기 싫어하는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자기 반에 있는 어떤 학생이 왕따를 당하는 것을 봤을 때 자신의 가치관, 즉 명예피해의 극혐이죠. 자신의 가치관에 의해 그 왕따 당하는 일이 일반적인 학생보다 더 충격적이게 됩니다. 즉 크게 와닿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이나 어떤 스트레스 사건 이런 것들이 자기가 겪은 뭐 스트레스든 뭐 봤던 것이든 그것이 강박증까지 가는 이유 중에 결정적인 또 하나가 되죠. 그것이 크게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따 당하는 사건, 즉 명예피해 보는 사건으로부터 안전한 순간을 강하게 느끼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명예피해를 보기 싫어하는 가치관이 기본적으로 있고 또 왕따를 당해가지고 그것을 봤을 경우에 충격이 굉장히 크죠. 명예피해 보기를 크게 명예피해를 보는 것을 뭐 크게 즉 명예피해 보는 것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 정도의 가치관 정도를 가지게 된다면 뭐 왕따 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뭐 크게 충격적이지 않을 수 있죠. 즉 명예피해를 봐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즉 그러려니 하고 감수를 해나간다는 뜻입니다. 자 2번 자 괄호 2번 다음으로 사람의 기질과 관련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의문이 강하거나 집착이 강하거나 소심한 경우입니다. 완벽주의도 관련은 되지만 그것은 사실상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모두 제 연구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심함이라는 것은 불안을 못 견디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현재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강박증이 이제 불안장애가 아니라 집착이 더 중요하다. 불안보다 집착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기질에 관련된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의문이 강하거나 집착이 강한 것, 이것이 이제 두 개가 가장 크게 관련이 되는데, 사실상 집착보다는, 집착도 뭐 중독 때문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의문이 강하다는 게 원래 더 큰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논외로 하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문, 집착, 불안이 강하면 안전한 순간도 강하게 느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강하게 느끼면 만족감도 당연히 큽니다. 괄호 3번 일반인이 이제 질문 관련해서 일반인도 환자와 같은 명예피해 극혐이라든지 뭐 재산피해 극혐이라든지 일반인도 환자와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고 거기다가 일반인도 기질이 집착하거나 의문이 강하거나 뭐 소심하거나 이런 기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특정 사건의 안전한 순간을 느낀 만족감의 중독이 안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안전한 순간에 대해서 괴로움을 느끼면서까지 지속적으로 강하게 느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순간에 중독이 되어버리면 지속적으로 안전한 순간을 강하게 느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환자와 가치관과 기질이 같을 수가 있죠, 당연히. 그러나 안전한 순간에 느낀 만족감에 일반인이 중독이 안 되었다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순간을 지속적으로는 강하게 느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강하게 느끼려고 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거액을 아까처럼 어떤 뭐 누구의 송금을 할 때 그 계좌번호를 일시적으로 좀 반복적으로 좀 심하다고 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확인을 할 수는 있으나 그 상태가 지속은 되진 않죠. 자, 비교를 하면 게임을 좋아한다고 해서 다 게임 중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게이머와 게임 중독자는 똑같이 게임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기질상 뭐 집착하는 기질이 있을 수가 있죠. 또 평균 10시간을 게임을 합니다. 그러나 프로게이머는 게임에 중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게임 중독자와 프로게이머는 결정적으로 중독이냐 아니냐의 차이점이 있겠죠. 가치관은 물론 지엽적으로 게임을 좋아한다 뭐 이런 가치관 다 갖고 기질 같다 하더라도 중독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 결정적 차이가 나죠. 그래서 게임을 할 때 쾌락의 순간을 느낀 만족감에 중독이 될 때는 지속적으로 그 순간을 강하게 느끼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앞서 설명한 일리를 요약하면 환자는 원래 피해보기 싫은 가치관 자체가 일반인과 달리 매우 강합니다. 그 이유는 상담을 통해 분석을 해야 할 문제이므로 논외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에 의해 특정 사건에 한해 안전한 순간을 강하게 느끼려고 했고 그 순간을 느낀 만족감이 그만큼 더 큽니다. 그래서 중독이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순간을 강하게 느끼려고 하는 그 원인에 가치관이 어떤 피해를 매우 보기 싫어하는 가치관이 있고 그 다음에 기질이 있고 또 둘 다가 있는 상태에서 중독이 안 되면 관계가 없겠는데 중독까지 돼버리면 이제 안전한 순간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느끼려고 합니다. 물론 중독된 그 자체로도 안전한 순간을 강하게 느끼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재산의 피해를 매우 보기 싫어한다고 합시다. 이때 도둑이 드는 사건, 이게 바로 이제 재산의 피해를 보는 사건이죠.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고, 물론 도둑이 드는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또 명예피해로도 될 수 있어요. 자기가 뭐 바보같이 문단속도 잘못해서 저 명예피해를 그 도둑이 들었구나 하면서 뭐 이게 자기가 자존심도 상하고 남들이 또 자기가 또 비판도 하고 한다면 명예피해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당사자가 어느 쪽에 피해를 보느냐라고 판단한 거 자기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둑이 드는 사건은 보통 재산 피해 보는 사건일 경우가 좀 대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드는 사건이 재산 피해 보는 이 사건에 대해서 뉴스를 받고 이게 이제 아이디어, 제 표현상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거기다가 기질의 의문이 강한 편입니다. 그러면 가치관과 사건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았고 기질도 관련되어서 최종적으로 도둑이 드는 것으로부터 안전한 순간을 강하게 느끼려고 합니다. 그 후 예를 들어 당사자가 외출을 할 때 문이 닫힌 순간, 이제 안전한 순간이죠. 문이 닫힌 순간을 강하게 느끼려고 합니다. 또 그 순간을 느끼면 만족감도 커지고 그래서 안전한 순간을 느낀 만족감에 중독이 되기 쉽습니다. 만일 재산의 피해를 보기 싫어하는 가치관이 강하지 않으면 당연히 문이 닫힌 순간을 강하게 느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반인 수준으로 약하게 느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고3이 정말 합격하고 싶은 대학인 경우에 합격한 순간, 즉 안전한 순간, 합격한 순간을 강하게 느끼려고 합니다. 그러나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대학인데 부모님 강요로 응시한 대학은 합격한 순간을 강하게 느끼려고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4. 요약하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환자의 피해보기 싫어하는 심리가 일반인 수준에서 반복 행위를 하다가 강해진 건지 아니면 피해보기 싫은 심리와 중독 중 어느 하나가 원래부터 강해서 다른 하나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자, 답변은 이렇습니다. 환자는 원래부터 가치관이 강했고 그 가치관이 기질과 함께 중독에도 영향을 준 것입니다. 원래부터 중독이 강할 수가 없습니다. 가치관이 강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이상 질문과 답변이었습니다. 자,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